경찰이 출석 요구를 했을 때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경찰관이 안녕하세요 누구씨 되시죠? 그 4월 20일 날 RODC 갔다 오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로서 이해합니다. 그냥 갔다 오셨으면은 갔다 오셨다고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뭐 나쁘게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솔직하게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처벌 확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한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민감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혹시 스웨디시 마사지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타이 마사지, 중국 마사지. 왜 변호사가 마사지 얘기를 하겠어요? 마사지 업소에서 이뤄지는 음성적인 성매매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사지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하고 넘어갈게요. 마사지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없다? 마사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업이 아니에요. 이 안마는요 뭐냐면 손이나 기구를 이용해서 사람의 근육을 이렇게 자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마 행위가 의료법에 규정이 있어요. 의료법 제82조 좀 볼게요.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에 각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만일 맹인 안마사께서 운영하시는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의료법 위반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마사지 업소가 있죠. 오늘은 스웨디시를 포함한 여러 마사지들이 어떻게 단속이 되고 어떤 단속에 걸렸을 경우 위험한지 이런 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한테 이걸 문의 주신 분이 너무 많아요. 거의 대부분 질문 주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저는요 가가지고 마사지만 받았습니다.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매매 업소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것 때문에 문제 삼으시냐면 마사지 업소에서 일어나는 유사성행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사성행위란 건 뭐냐면 성기를 결합하지 않고 성기 외에 다른 신체로서 성기를 자극하여 하는 모든 종류의 자극을 의미합니다. 이런 행위들도 대가를 받고 할 경우에는 성매매 일종으로 봐서 처벌받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법 위반 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법을 위반한 업주만 처벌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한 고객들 같은 경우에 의료법의 공모관계로 처벌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이걸 걱정하는 분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내가 성매매로 단속되지 않을까? 이거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사지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살펴볼게요. 마사지 단속은 대부분 두 개예요. 하나는 현장 단속이고요. 하나는 장부 단속입니다. 현장 단속은 어느 때 일어나냐면 신고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업소를 방문한 사람이 뭔가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경쟁업체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신고한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여기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를 알 수 있는 수사의 단서인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기획을 합니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급습해가지고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 우리가 그거를 현장 단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장부 단속은 뭐냐면 성매매 업주분들이 고객들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경찰관일까봐 단속을 준비 중인 경찰관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는 건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해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폰을 우리가 콜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콜폰에는 심지어 DB를 조회할 수 있는 어플도 있어요. 전화가 오면 그 어플에다가 조회를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경찰관인지 아니면 일반인인지. 그래서 경찰관에다 딱 뜨면은 전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부 단속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 콜폰이 압수가 되면서 예약하신 고객님들의 번호가 유출돼 버린 거예요. 경찰한테. 또 제가 이런 질문을 대단히 많이 받아요. 저는 오피스텔 같은 그런 불법적인 데가 아니라 간판 멀쩡히 있고 누가 봐도 합법적인 가게를 갔는데 끝나니까 갑자기 뭐 5만원 10만원을 주면 이렇게 해주겠다. 저도 참지 못하고 그럼 이것도 성매매입니까? 네, 성매매는 맞아요. 이런 간판을 걸어놓고 하는 가게들을 우리가 은어로 로드샵이라고 표현하죠. 흔히 말하는 워크인 고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가게들 로드샵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게랑 오피스텔로 운영하는 가게랑 어디가 더 단속 가능성이 높냐는 걸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솔직히 단속 가능성을 잘 모르지만 어떤 유형은 있습니다. 로드샵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현장 단속이 원칙이에요. 현장 단속을 왜 하려고 하냐면 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업주분들이 낮에는 피부 미용이나 피부 관리, 안마 시술을 하시다가 성매매 수요가 몰린 시간대에는 관리사를 변경해가지고 불법적인 영업을 한다던가.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요, 현장에 단속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게, 어쨌든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있고 뭐 마사지나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방어와 변론이 쉽죠. 나는 정말 피부 관리 받으러 갔는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때요? 오피스텔인데 방에 공중에 떠있는 투명한 침대만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어. 그 장소에 굳이 구태여 남녀가 계속 들락날락한다? 그 이유는 하나겠죠. 그러니까 재판을 나중에 가게 되면은 오피스텔이나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장부 단속에 있는 장부 근거만으로도 처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현장 단속이 원칙이지만 장부 단속을 나서려는 경우도 대단히 많아요. 그럼 어떤 게 더 위험하냐? 제 생각에는 오피스텔형 성매매가 단속을 당했을 때 굉장히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장소적 특성 때문에 굳이 구태여 그 오피스텔에 남녀가 같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이 매섭게 질문했을 때 방어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로드샵 그런 곳 같은 경우에 현장 단속이 되면 당연히 답이 없죠. 현장 단속 돼서 성매매 도중에 단속이 되면 처벌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장부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방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찰들은 어떻게 성매매를 입증할까요?
경찰들이 성매매를 입증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현장 단속 너무 뻔하죠. 현장에서 적발됐으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현장에 콘돔이 있으면 성매매다.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어떻게 증명하냐면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와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의 진술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행위까지 하냐면 경찰분들이 잠복하는 경우 대단히 많아요. 이행하는 경우도 많고 함정수사라고 표현하잖아요. 아직 내가 범죄를 저질러야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범위를 막 만드는 그런 행위는 금지되어 있지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함정수사는 허용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의 일환으로 경찰관이 사복을 입고 업소에 가가지고 손님을 가장한 채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제안한 순간 경찰관의 신분을 밝히고 현장에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 그 직전에 방문했던 사람의 차량 정보라든지 CCTV 기록을 경찰이 잠복하면서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성매매 여성한테 현장을 단속해서 당신 성매매 했지? 라고 진술을 확보하고 방금 나갔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CCTV 기록이나 차량 번호를 통해서 조회를 해서 출석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여성의 진술을 가지고 와서 성매매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술을 통해서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업주가 갖고 있는 쿨폰까지 압수하게 되면 경찰의 수사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경찰한테. 성매매 업소에 갔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받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찰이 출석 요구를 했을 때 가장 하지 마셔야 될 거는 경찰관한테 혐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곧바로.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경찰관이 안녕하세요. 누구시 되시죠? 4월 20일 날 RODC 갔다 오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경찰관들이 굉장히 프로예요. 대단히 친절하게 선생님 이거 뭐 별일도 아니고 남자로서 이해합니다. 그냥 갔다 오셨으면은 갔다 오셨다고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뭐 나쁘게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솔직하게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처벌 확정입니다. 이제 그걸 탈취할 수 있는 방법은 기소유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되게 친절해요.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다.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니까 편하게 나와서 얘기하고 가시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장부 단속하잖아요. 그러면 수천 명의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그물처럼 확 뿌리는 거예요. 100명, 200명 쫙 전화 돌리면 그 중에서 인정한 사람들, 편한 사람들 다 이렇게 긁어 모으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대단히 불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약하실 때 예약 문자를 발신한 경우 이런 경우 대단히 불리한 거예요. 누구 오늘 시간 되나요? 우리 가게 에이스 누구 막 이렇게 시간 되나요? 이런 식으로 예약을 했거나 이런 구체적으로 성매매 조건을 갖다가 문자로 보낸 경우가 있으면 성매매를 하려고 그런 예약 문자를 보냈다는 게 대단히 높게 증거로서 가치했기 때문에 벗어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 왔을 때 대처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전화를 끊지는 마시고 태연하게 전화를 받으셔야 돼요. 대단히 참 침착하게. 여러분은 이 행위에 대해서 인정도 부인도 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했고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한 이후에 다시 전화드려도 될까요? 라고 한 차례 끊고 저희 법률사무소 한에 전화를 주시면 바로 가이드를 해드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의 증거관계를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한 이후에 증거로 입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부인하는 건 주요한 전략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속이 될까봐 벌벌벌 떠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분명히 그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광고가 올라오는 곳이다. 인터넷에 음성적 광고를 했는데 어느 날 광고 배너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좀 있으면 수사를 받나요? 라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 그런 그 성매매를 광고하는 불법 홍보 사이트들의 배너가요. 그 하나 올리는데 달에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게 내려갔다는 건 뭐냐면 광고비를 못 낸 거예요. 그냥 사업적으로 그냥 좀 어려워서 광고를 안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두 번째로 단속을 당해도 배너가 안 내려가요. 오히려 단속을 당하면 수사기관에서 그 배너 내려라 이렇게 조치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은 그 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메시지가 들어오면 오히려 증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너가 있고 없고는 가게가 단속이 된 거랑 관련이 없어요. 내가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그 여성과 성관계를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 본인께서 기본적으로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 지불한 비용이 있잖아요. 비용이 그 여성과의 성관계를 전제로 한 비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경찰에 단속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대가가 과도하게 높다던가 일반적인 마사지 비용이 높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를 성매매로 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마사지 단가, 피부관리 또는 이런 걸 받았는데 그 비용보다 훨씬 높은 비용이다. 그런데 그 안에서 뭔가 호의적인 여성 종업원에게 내가 유사성의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건 성매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억에 남는 사건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제가 옛날에 이제 강남 쪽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 현장 단속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그 여성 종업원들이랑 남자 손님들이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이 막 있어요. 그래서 단속을 들어가려고 하면 1차 장벽이 딱 가로막히는데 철문이 있는 거예요. 철문이. 진짜 바로 들고 가가지고 지렛대로 성인 남자 2명이 팍 해갖고 열면은 그문이 쿵 열리는데
이미 들어가면 없어요. 실제로 수많은 그 여성 종업원과 남자 손님들은 도망가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CCTV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속이 안 되는 경우도 좀 많았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웨디시 마사지를 비롯해서 여러 변형된 성매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성매매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단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인터넷을 너무 많이 검색하지 마세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요, 실제로 수사를 당하고 단속당한 사람들은 글을 안 써요. 진짜 잘못된 분들은 그 남긴 글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절대 글을 안 쓰거든요. 인터넷에 글을 쓰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은 변호사들이 홍보를 위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팩트는 변호사 상담을 해서 알아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상담을 받고 내가 위험한 상황인지를 확인하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